일단 문신에도 결국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바뀐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문신 거의 안 했는데 옛날에는 약간 어깨들이 뭐 용어 한 마리 두른다든지 하고 어머니들 눈썹 문신 이 정도가 대부분의 문신이 다 했는데 외국 TV를 막 보다 보니까 유명 아티스트라든지 유명 뭐 축구 선수 이런 사람 다 문신을 예쁘게 하고 있으니 한국 사람들도 요즘 엄청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문신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운동선수들도 많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왜 너 그거 문신했어 물어보면 강해 보이려고 딱 제일 많이 하는 게 강해 보이고 싶어서 야구를 하든 아니면 뭐 UFC 뭐 그런 거 하는 격투기 선수들 보면 문신 많이 하잖아요. 강해 보이려고 하는데 조용히 와요. 그러면서 원장님 어떻게 지워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걔네들은 그게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문신을 할 때는 무조건 바늘로 문신 입자를 피부에 침투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만큼 그리면 바늘을 엄청 많이 찔러야 되죠. 찌르는 그 자체로 흉을 다 만들어요. 단지 색소 입자 때문에 그 흉이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실제로 문신을 지우게 되면은 또 그 입자를 또 파괴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쏴야 되죠. 그럼 또 흉을 만들어요. 흉 하나도 없는 문신도 없고 흉 하나도 없이 문신을 지울 방법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외국에서도 문신을 많이 하니까 레이저 시장도 결국에 이 문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울까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코초 레이저가 있어요. 그 피코초 레이저가 발명이 되고 그게 이제 막 파퓰러해진 것도 결국 문신 지우려고 나온 거예요. 문신을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지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피코초 레이저를 많이 써봐도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저거를 지우겠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흉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걸 진짜 깨끗하게 지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수억짜리 기계를 사서 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색소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아마추어 타투랑 프로 타투가 달라요. 아마추어 타투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된대 하면서 했던 것들은 별로 흉터 없이 지워지거든요. 근데 프로 타투 진짜 깊게 색소를 다 넣고 이쁘게 색깔 여러 가지 막 넣고 한 거는 정말 지우려고 오시면 이제 야 저거 어떻게 지우지? 어떻게 깨끗하게 지워서 아예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게 만들게 할까?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문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국에 조사를 하면은 문신을 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일단 하는 순간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딱 하는 순간 후회를 한대. 그 사람들의 반 정도는 이걸 어떻게 지울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우기로 오는 사람은 또 그의 반 정도만 실제로 지우려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하는 것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아프니까 사실 한번 하고 나면 지우기 힘든 경우도 많죠. 되게 문신 잘하는 프로들이 이렇게 한 문신은 정말 깨끗하게 지우기 힘든 경우가 많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요.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문신을 덜컥 하는 건 진짜 경계해야겠다. 의외로 그런 사람 막 친구 문신하는데 따라가서 나도 조금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되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게 보면 꽤 많거든요. 어떤 타입이 제일 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떠나서 칼라 문신이라고 얘기하죠. 칼라 문신. 그리고 색깔 중에서는 약간 붉은색 계통, 그 다음에 파스텔 톤 이런 게 조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 검정색으로 착하게 살자, 파란색으로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지우고 흉터 조금 남더라도 괜찮긴 하는데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우는 것도 훨씬 어렵고 특히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계통이 알레르기 반응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빨간색은 카드뮴 이런 게 중금속이나 그런 계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파스텔 톤이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꼭 문신을 해야겠으면 그냥 칼라 문신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색 톤이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또 뭐가 문제냐면 문신을 외국에서 많이 해갖고 옵니다. 언제 했어요? 그러면 네 여행 가서 저 외국에서 좀 어학연수하면서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외국은 조금 다양한 병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전염병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아무래도 그쪽 인종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구를 가지고 소독을 했다고 해도 왠지 찝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라고. 요새는 건강검진 안에 다 품목이 있잖아요, 그게. 감염예가 있죠. 감염예가 있고 시술한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잉크라는 걸 넣어주는데 그게 불순물이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몸에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이물 반응으로 느껴서 반응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구 같은 게 이제 좀 감염의 소스가 돼서 이상한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바늘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피가 접촉이 될 수 있는 거죠.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컨트롤되거나 딱 규제가 어느 정도 있는 데에서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은 우리 TV 보면 태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바늘 그냥 옆 사람 쓰던 거 그냥 쿡쿡 찌르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에이즈 환자한테 찔렀던 바늘을 내가 찔렀어. 그걸 알고 하겠어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치명적인 이런 감염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색소가 소위 말하는 염료. 사실은 이게 의료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해야 되면 이 색소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놨어요. 제조사에서도 얘는 인체 내에 사용해도 무해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팔로우 추적을 해봤더니 이물 반응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독극물 들어가지 않은 이런 물질이라는 게 규정이 된 물질들만 사실은 사용하게끔 되는 게 맞아요. 병원 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타투샵이나 이런 데서 사는 대부분 다 그런 타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그런 타투가 엄청나게 예쁜 색이 잘 안 나와요. 왜? 이거 빼고 몸에 해로운 이거 빼고 나면 아주 예쁜 색은 그 안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가끔씩 환자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면 사진을 꼭 찍어두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뻐요. 그런 색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부작용이 잘 생겨요. 실제로 색깔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문신했을 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딸이 하겠다 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발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내가 베컴이라면 하겠어요. 왜냐면 베컴 진짜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베컴이 아니거든.